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속보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에 이번 3분기 GDP가 관세 덕분에 좋을 수 있었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관세 관련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내년 1월에 예정돼 있는데 이를 의식한 행보인 것으로 풀이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엔 미증시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미증시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부터 AI 관련 종목들이 반등을 하면서 산타 랠리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보합권에 머물고 있긴 합니다. 오늘 개장 상황 어떻게 보시고 이런 상승은 언제까지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뭐 지난주부터 이제 하나둘씩 이제 셧다운 때문에 미뤄져 왔던 이제 데이터들이 하나둘씩 이제 나오고는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의 3분기 이제 GDP가 나오게 되면서 2분기도 그동안 이제 3.8% 나오긴 했지만은 3분기 때는 4.3%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올라왔습니다. 이제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2분기 때 이제 기업에 대한 이익들이 한 68억 달러 정도 이제 증가했던 거에 비해서는 3분기 때 대략 한 1,661억 달러 수준입니다. 그만큼 이제 투자가 좀 이제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동안 이제 재고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감소했던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으면서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그동안 좀 관세 양에 따른 뭐 리쇼어링 효과 그런 측면에서 좀 해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신에 이제 국채 금리가 지금 10년물이 그 4.2%까지 올라오게 되면서 내년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대폭 이제 낮아졌습니다. 이제 플리마켓에서도 2월 달까지 좀 금리 동결로 조금 계속 이제 변하는 좀 모습을 좀 보여주게 되면서 좀 달러화 강세 속에 조금 나스닥 선물 쪽에서는 변화가 있긴 했지만은 또 금방 또 새롭게 또 중국 반도체 이슈가 또 나오게 되면서 특히 AI 반도체주들이 좀 반등하는 모습이 조금 이제 장 시작하자마자 좀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GDP가 잘 나오긴 했지만 내년에 금리 인하하는 데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인데요. 엔비디아 H200 칩의 대중 수출이 허용되면서 중국 기업들이 하나둘씩 H200 칩을 수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이트댄스도 내년에 AI에 34조 원을 투자한다면서 이 엔비디아 칩을 사들인다라고 했는데요. 이 엔비디아의 매출 성장세가 더 가팔라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전체 이제 36조 원,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36조 원이고 이미 절반 정도는 그 투자 계획에서 반도체 칩 구매 쪽으로 이제 계획을 내세웠습니다. 이미 초도 물량은 한 2만 장 정도는 거의 확보해 놓은 상황이고 나머지 대략 한 그 규모 자체가 대략 한 5만 장 이제 수준이기는 한데 아마 추가적으로 좀 확보해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바이트댄스 입장에서는 이제 빠르게 이제 AI 쪽에 물량이 좀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금방 아까 이제 속보가 나왔던 이슈 중에 이제 미국이 이제 중국 반도체와 관련해서 이제 관세를 0원으로 이제 0%로 이제 유지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었죠. 지금 그동안 이제 트럼프가 그동안 엔비디아의 그 H200 칩에 대한 이제 정권부 이제 수수료를 25% 이제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서 사실 중국 입장도 여러 가지 조금 여러 이제 고민들을 좀 하고 있었던 좀 상황인데 아마 이런 이슈가 오히려 이제 좀 더 이런 칩 구매를 빠르게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해봤을 때 지금 이제 마이크론도 지금 급등을 하고 있고 이제 엔비디아도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사실 그동안 중국 쪽의 매출이 굉장히 좀 부진했던 이제 측면에서 이제 바이트댄스나 뭐 알리바바와 같은 여러 중국 AI 칩 쪽에 대한 수요가 좀 클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개장 전에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중국 반도체 관세를 내후년 6월까지 0%로 유지한다라고 하면서 H200 칩 협상에 대한 활로를 좀 열라는 모습을 보였는데 원래 그런데 이 중국 당국에서는 네. H200 칩 수입을 허가할지에 대해서 미지수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 이 미국 대표부의 발언으로 인해서 이 H200 칩에 대한 협상이 좀 열릴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이게 관세를 0%로 유지하는 게 첫 번째 조건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그 전에도 만약에 엔비디아 칩이 들어오게 되면은 과연 이 쿠다 플랫폼으로 인해서
측면에서 이제 중국 이제 AI 모델들이 과연 이제 종속 현상에 대한 좀 우려도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하위 측에 얘기를 했겠죠. 너네 이제 어센드 칩이 어느 정도까지 수준까지 올라왔냐? 실제로 이제 H20 칩보다 H200이 대략 연산 수준이 그냥 6배 수준 이제 굉장히 더 능가하는 이제 수준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이제 뭐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블랙웰 기반인 모델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중국도 사실 그동안 이게 하위가 빠르게 올라오지 않게 되면은 사실 이게 속도 자체가 굉장히 늘어지고 있는 측면에서는 아마 선택적으로 좀 갈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은 물론 중국도 아마 이번에 조건부로 이제 국산 자체 칩을 어느 정도 한 30% 20% 정도는 조금 일정 비율을 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아마 어제 엔비디아가 내년 2월쯤에 이제 출시할 가능성을 좀 얘기를 한 상황이라서 아마 오늘 조금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출시하는데 좀 가속화되는 좀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엔비디아 관련된 이슈 좀 살펴봤고요. 다음은 구글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데이터 센터와 에너지 인프라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인 인터섹트를 약 7조 원을 인수하는 최종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 구글 데이터 센터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 않습니까? 이번 투자도 이 증가세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네, 내년에 이제 2026년도 기준으로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AI 데이터 센터 이제 전력량이 2배 정도 이제 증가한다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은 실제로 2030년까지 대략 한 165%까지 에너지 전력량이 더 증가한다라고 감안을 해봤을 때 실제로 이제 미국 자체 내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제 공급량이 생각보다 턱없이 이제 부족한 상황이라고 좀 얘기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오히려 중국은 AI 칩은 부족하지만 오히려 중국은 전력 공급망 자체는 훨씬 더 좀 우월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그런 빅테크 업체들의 좀 발빠른 좀 행동들이 오히려 이제 향후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경쟁 속에서 빅테크 업체들이 먼저 좀 선수 좀 나서는 측면이 조금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아마 올해 초에도 이제 아마존에서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은 자체적으로 데이터 센터 좀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인수 배경들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말에 AI 칩의 구도는 또 엔비디아의 GPU와 구글의 TPU로 나뉘면서 주가 흐름도 좀 엇갈렸는데요. 이 구도는 언제까지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결국에는 여러 AI 스타트업 업체들 아니면은 신규 데이터 센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이제 엔비디아 칩이 물론 범용성도 있고 훨씬 더 큰 연산 처리 장치를 좀 만들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구글 TPU와 같은 그런 전력 효율성 측면 어떻게 보면 비용도 굉장히 싼 측면에서는 좀 굉장히 효율적으로 좀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엔트로픽도 본격적으로 구글 TPU에 많은 물량들을 이미 주문을 해놓은 상황이고 뭐 메타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그 다음 세대로 갔을 때 경쟁력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 TPU도 아마 내년에 7세대가 나오게 될 거고 결국에 엔비디아도 이제 블랙에도 지금 충분히 좀 잘 나가고 있긴 하지만은 그 이후에 루븐 필리폰과 관련했을 때 물론 최근에 엔비디아가 자체 이제 소프트웨어 업체도 지금 계속 만들려고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이제 TPU 같은 여러 같은 성능에 관련해서도 좀 자체 칩을 생산하려고 하는 측면이 좀 있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엔비디아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뭐 AI 버블로는 좀 얘기를 좀 많이들 하고는 있기는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내년에는 시장 규모가 커진다는 측면에서 지금 당장은 구글이냐 엔비디아냐 좀 이 차이가 보다는 오히려 성장이 계속 유지되느냐가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GPU와 TPU 관한 이야기도 나눠봤는데 오늘 그런데 이 노보노디스크 이슈를 안 짚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노보노디스크의 먹는 비만약이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오늘 노보노디스크의 주가가 현재 9% 넘는 상승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먹는 비만 치료제의 시장이 열렸습니다. 앞으로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의 판도 어떻게 바뀔까요? 물론 이제 일랄릴리도 내년 아마 상반기쯤에 이제 경구용 치료제가 이제 FDA 승인이 좀 남겨두고 있는 좀 상황이긴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워낙 이제 주사제가 약물 효과는 좀 굉장히 크기는 하지만은 이게 주 1회 맞는 게 사실 조금 환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측면도 좀 없지 않아 있는 좀 상황이긴 하지만은 근데 경구용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여러 제한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공복 기간에 어느 정도 먹고 난 이후에 이제 뭐 30분간 뭐 제한도 좀 여러 가지 좀 있는 상황이고, 물론 릴리가 훨씬 더 노보노보다 좀 더 약효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은, 워낙 그동안 이제 마운자로가 이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조금 점유율을 이제 확대해 나간 상황이라서 노보노디스크 입장에서는 뭐 오늘 뭐 한 8% 9% 주가 상승 측면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소할 수 있긴 하겠지만은, 지금 단계는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가는 중간 과정, 경구형이나 아니면은 이제 장기 지속형 플랫폼까지 이제 더 확대되는 구간에서 누가 빨리 선점하느냐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노보노는 일단은 그 한 단계를 살짝 넘어던 선 단계라고 좀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 지속형 플랫폼은 일단은 릴리가 최근에 이제 빠르게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는 좀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당분간은 일단 릴리의 가세가 더 셀 가능성이 있고, 만약 내년 상반기에 경구형 치료제가 승인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당분간은 그래도 릴리는 조금 유지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편 월가에서는 AI 종목 투자 편중이 위험하다면서 내년에는 이제 전력과 원자재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내년 투자 전략 어떻게 좀 세우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뭐 결국에는 아마 샘 알트만도 아마 이런 얘기를 좀 해왔던 걸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 미국은 지금 자체 내적으로 지금 데이터 센터를 좀 확보하는데 좀 굉장히 많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올해 한 6월쯤에도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적으로 대형 원전을 이제 짓기 위한 여러 규제들을 점차적으로 간소화시키고 있는 좀 상황이다 보니까, 뭐 대형 원전뿐만 아니라 SMR 쪽에서도 지금 그런 모습들을 좀 발빠르게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대형 원전이야 완공하는데 한 15년 정도가 걸리지만은, 사실 SMR은 뭐 5년에서 빠른 기술로 인해서 한 3, 4년 정도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년에는 이런 시간이 또 나올 것 같아요. 결국에는 AI 칩은 그만큼 빠르게 생산하게 되고 성장률을 보이고 있지만은, 내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정책적인 모멘텀이 같이 좀 부각된다라고 봤을 때는, 그런 데이터 센터, 뭐 넥스트에라 이제 에너지 같은 경우나 이런 회사들이 조금 더 각광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상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